AI가 뇌를 분석한다고 하면 뭔가 마법 같은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을 사용할 것 같잖아요. 영화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기계가 사람을 한번 쭉 스캔하고 나서 현재 건강 상태 양호, 앞으로 남은 수명은 30년 이렇게 예측해주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올바른 치료를 위한 영상 길라잡이. 여러분, 요즘 AI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 주변만 봐도 일 시작하시기 전에 챗 GPT부터 켜놓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솔직히 AI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병원에도 AI 소프트웨어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기계가 사람을 한번 쭉 스캔하고 나서 현재 건강 상태 양호, 앞으로 남은 수명은 30년 이렇게 예측해주는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상 속 장면들이 이제 현실로 거의 다가왔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최근에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께 제가 판독한 판독문과 더불어 AI가 분석한 리포트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뇌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해주고 여기서 나아가서 수검자분들의 뇌 나이를 측정해서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해지시죠? 와,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뇌 나이가 높게 나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오늘 영상에서는 AI가 실제로 뇌를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그리고 또 영상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믿을 만한 정보인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뇌 나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뇌 나이란 AI가 뇌 MRI를 보고서 뇌의 노화 과정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이 자료들을 모두 모으고 꼼꼼히 분석해서 이것들을 수치화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하는 분석은 나중에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를 예측하는 점괘 같은 것이 아니고 현재 내 뇌의 상태를 정밀하게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제 나이보다 뇌를 더 젊게 쓰고 있는 건지 혹은 더 빨리 늙고 있는지를 더 정량화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기억력도 괜찮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러면 뇌 나이를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기억력이나 판단력,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은 어느 순간 확 떨어지기보다는 서서히 천천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인지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치매를 진단받고 나서야 난 괜찮은 줄 알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뇌 나이 분석의 진짜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은 눈에 띄는 증상이 없더라도 혹시라도 뇌의 노화 과정을 미리 알 수 있는 증거들이 MRI 속에서 단서가 있다면 이것들을 AI가 찾아주는 거죠. 이 정보를 미리 안다면 운동이라던가 수면, 영양 상태, 식단 관리 등 이런 것들을 미리 교정해서 나중에 병이 생기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이른 시기에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즉, 뇌 나이를 보는 것은 환자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AI가 뇌를 분석한다고 하면 뭔가 마법 같은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을 사용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AI는 지금까지 의사들이 사용해오던 이미 검증된 방법들을 더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핵심적인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뇌 위축 정도와 부피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면 정상적으로도 부피가 조금씩 감소하는데요. 사실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뇌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 그리고 뇌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더 빨리 감소하느냐, 이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측두엽과 해마라는 부위입니다. 해마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일상에서 예를 들면 약속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공부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뇌에 입력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해마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비유하면 저장 버튼과도 같은 거죠. 이 해마가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많이 줄어드는 패턴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치매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바로 이 측두엽, 해마의 부피 감소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질 변성입니다. MRI를 보면 뇌 안쪽에 하얗게 생기는 병변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백질 변성이라고 부릅니다. 백질 변성이란 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퇴화하면서 손상된 흔적들이 축적된 거예요. 이 변화는 단순히 뇌혈관이 노화되면서 생긴 손상일 수도 있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백질 변성이 많이 진행될 경우에는 뇌 위축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인지 기능이 감소할 수도 있고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기분장애, 우울장애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학과 의사의 판독과 AI 판독은 어떻게 다를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뇌 위축과 백질에 대한 개념은 새로 생긴 것들이 아니고요. 사실 원래부터 의사들이 MRI를 판독할 때 중요하게 보던 핵심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던 핵심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뇌의 부피, 해마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MTA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MTA 0점부터 MTA 4점까지 점수를 나눠서 0은 정상, 4점으로 갈수록 해마의 부피가 크게 감소하는 거죠. 뇌 백질 변성의 경우 파제카스 척도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0은 정상, 3에 가까울수록 병변이 크고 광범위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큰 한계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독을 한다는 겁니다. 경계가 아주 뚜렷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또 사람의 경험마다 또 보는 시점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AI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로피사의 아쿠아 프로그램의 분석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샘플 사진을 보시면 54세부터 56세까지 1년 간격으로 촬영한 뇌 MRI 사진인데요. 해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 눈으로도 확인은 되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노화 과정에서 작아진 거지 아니면 어떠한 병에 의해서 갑자기 위축이 빨라진 건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때 바로 육안적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정량화의 분석을 아쿠아 프로그램이 도와줍니다. 같은 성별과 같은 연령대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백분위 수치를 같이 보면 56세에 갑자기 해마의 위축 속도가 빨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AI는 이렇게 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역별 부피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뇌 바깥쪽인 회백질, 뇌 안쪽인 백질, 또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를 정확하게 딱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영역을 분할하는 것을 세그멘테이션, 분할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분한 부위별로 정량적 분석을 하고 나면 뇌에서 어떤 부피가 더 특징적으로 감소했는지도 나오잖아요. 이것을 분석해서 특정 치매의 가능성을 또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뇌 백질 변성의 경우에도 이렇게 관심 영역을 자동적으로 식별해서 표시해주고 아까 설명드렸던 파제카스 척도에 맞춰서 심각도를 더 객관적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판독은 의사의 눈을 더 정확하게 보정해주는 도구입니다. 같은 MRI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던 해석을 더 객관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럼 AI가 진단도 해줄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뇌 부피의 정량적 감소를 통해서 치매를 예측한 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확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또 뇌에 생기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뇌출혈, 뇌종양,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이 질환들은 병변의 위치라던가 모양, 또 주변 구조물들의 변화, 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환자분의 병력이라던가 신경학적 증상, 또 의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AI 도대체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할까요? 현재 의료 분야의 AI는 정말 다방면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약을 하고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쿠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뇌의 노화 정도를 정량화하고 퇴행성 질환과 치매를 예측해서 앞으로의 위험 정도나 예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뇌가 또래에 비해서 더 빨리 늙고 있지는 않은지, 추적 검사에서 변화 속도는 어떠한지 이런 경향과 속도를 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AI로 분석하는 뇌 나이는 내 뇌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뜨는 경고등과도 같은데요. 경고등이 뜬다고 해서 당장 차가 멈추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때 차를 점검하면 차가 고장나는 것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AI를 통해서 내 뇌의 노화 과정이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지 혹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 수 있다면 지금부터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솔직해서 관리를 잘 하면 정말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뇌 나이를 미리 알고 관리해서 더 큰 병을 예방하는 것, 바로 이게 AI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영상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